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현금 청산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재개발 방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기가 있죠. 또 경제 상황이나 금리에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쟁에 빠져서 오랜 기간 표류하고 지연되고 커다란 어떤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본다면 아파트 시장 어떨까요? 실무에서 보는 관점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상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죠. 재건축 규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 시장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한동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현금 청산자를 알기 전에 재개발의 한 사이클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기존 조합원들이 됐든 투자자 입장이 되었든 내 집 마련으로 거래를 고려하시는 분이 되었든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향후의 진행 과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구역이 지정되면서 출발을 해서 추진료가 만들어지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집행부가 나오겠죠.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총회 이런 이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조합이라는 것은 재단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떤 자기 재산을 현물 출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재개발 보통 정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정비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합이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지분대로 출자하는 하고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들에게 주고 남은 물량은 일반 분양하죠. 제3자에게. 그러는 방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구역 내에 설계를 하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건축 심의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세대수가 확정이 되고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일선 구청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고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주어지는 커다란 권리 부분이 있어요. 권리를 뒤집으면 의무도 드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을 수용해라. 이런 부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이 건축허가, 두 번째는 수용권이 들어가더라.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는 보통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떤
계약서가 나오죠. 도급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 신청 절차를 거치죠. 분양 신청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본다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구청에서 두 군데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임을 해줍니다. 비용은 조합에서 되는 거고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기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종전자산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종전자산을 가지고서 관리처분을 진행하겠죠. 관리처분이 진행되면 이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걱정할 과정이 없죠.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고, 착공 전후 과정에서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수 추천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하겠죠. 입주 후에는 조합이 할 일이 없죠. 이제 다들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청산 과정을 거칩니다. 입주 후에 청산까지가 뭐 짧으면 2, 3년, 길면 한 5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대지권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요.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금 청산자 부분이에요. 이 재개발의 이 사이클만큼은요, 어느 한 단계 한 단계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없고요. 무조건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절차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차법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라가죠. 이 절차를 따라간 다음에 내용이 없는 것들은 조합 정관으로 일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 이제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출발을 하고요, 입주하고 청산까지 가는 이 전체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이 맞죠?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은 같이 갑니다. 시간의 흐름상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자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청산자를 들어가기 전에 재개발 사업 방식에서는요, 그 구역 내 재산, 내 땅이나 내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내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내가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됐어요. 싫은데.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합원으로 남아있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 마감일 2일부터는 비조합원입니다.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현금 청산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향후에 가서. 조합원들이 보통 일반 분양 하기 전에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동호수 추첨을 하고 나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근데 본계약 체결하는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현금 청산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시청 과정에서 한번 나오고 일반 분양 앞서서 동호수 추첨한 다음에 본계약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현금 청산의 지위를 왜 얻으려고 할까요? 보통은 재개발 지역에서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청산자로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어떤 공시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양 신청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할 당시에 가니까 일반 분양 신청하고 일반 분양까지는 그 시차가 기본적으로 4,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시장이 나빠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계약을 하지 않고 청산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개발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조합에서 어떤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정비업계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겠죠. 내부 사정을, 절차를. 한 단계가 진행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금 청산자들이 대두가 되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청산을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재산을 높게 평가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높게 받고 싶겠죠. 거꾸로 조합 입장에서는 청산 금액을, 보상 금액을 적게 주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의견이 대립되잖아요. 대립되기 때문에 청산자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시청 마감일 2일부터 청산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절차를 따라갑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분양시청 과정에서 분양시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자 지위를 선택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현금 청산자의 지위에 올라서는 순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을 따라갑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 청산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공부하고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절차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 정비구역 안에 조합원이었고 주민이었어요. 의견이 다르고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서 청산자 지위를 선택한 거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하고 등을 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산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 청산자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법이 자꾸 바뀝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분쟁이 벌어지면 그 분쟁은
판결로 해결될 거고, 그 판결문이 조합 그 도정법의 어떤 법 조항으로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2015년도 11월 27일로 기억해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인근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4구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금 청산자들하고 조합하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연 가산금이 연 15%로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 크죠? 15%가. 청산자들 입장에서는 크다고 안 할 거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부담이죠. 연 15%. 엄청나죠?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이 좀 바뀌었어요. 2018년 2월 11일자부터 시행되는 도정법에는 이 청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이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보상하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그 관리처분 전까지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해 오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공사와 협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금융권에서 관리처분 전에 빌려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정법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게 그 바뀐 조항이 적용이 되려면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는 적용이 됩니다만,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돼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 15% 지연가산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청산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산자들한테 어떤 권리가 주어질까요? 분양시청 마감일, 도정법에는 분양시청 마감일 2일부터 분류하고요. 현금 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에서 15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일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150일은 조합과 현금 청산자들이 협의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산자들 입장에서는 15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 증명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법률가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150일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용 재결 신청 청구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청산자들은 조합에 대고 내 집을, 내 상가 건물을 빨리 수용해 달라고 수용 재결 신청 청구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청구권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현금 청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럼 조합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이에요. 신청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들이 현금 청산자입니다. 그러면 지연가산금이라는 뜻은요, 수용 재결 신청을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니까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잡음을 일으키네요.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여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6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연 15% 지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지연 가산금이 15%라는 기준이 있고요. 현금 청산자들이나 조합이나 보상 금액은 모르잖아요. 보상 금액은 향후에 감정평가사 2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군데 선정하고 조합에서 1군데를 추천해서 2군데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이 보상금액이 됩니다. 가격 시점은 수용 재결일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가서 절차대로 흘러가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재결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는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얼마고 수용재결 신청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지연가산금이 얼마를 합산해서 지급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 재결서가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조합에서는 이제 어떤 언제까지 수용 개시일이죠. 지급하라고 나오니까. 이건 협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탁으로 가겠죠. 공탁을 걸고 현금 청산자가 소유한 물건을 조합 앞으로 등기를 해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현금 청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에 불복하죠. 이의 유보를 하고 공탁금은 수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국토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적정한지를. 그래서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온다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보통 청산자들이 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도 만약에 불복한다면 마지막 남은 과정은 행정소송을 거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률가들이 들어가는 과정이 거치겠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법률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청산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관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연가산금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제가 절차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연가산금 부분은요, 관리처분 하기 전에 청산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일정 부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정비업체는요,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략적으로 평가 금액까지도 예산을 잡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 재개발 시장에서 그게 틈새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어떤 조합원들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분쟁으로 휩싸이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 청산자들이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 두 번째, 현금 청산자들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가는지. 그러면 그 현금 청산자들하고 대립 반대편에 있는 조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레고팜TV의 이무영이었습니다.